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참 증시에 SVB발 폭탄이 떨어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깜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공모주 수급도 분명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우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참여하던 호시절은 또 한 번 지나간 듯 합니다. 이제는 괜찮은 것들 잘 선별하고 또 환불기간도 잘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오랜만에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 종목은 바로 LB인베스트먼트 되겠습니다.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벤처캐피탈 회사예요.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대주는 그런 회사인 거죠. 이렇게 자금과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했던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인 뒤에 그 회사의 IPO나 M&A를 통해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시리즈 C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등등등. 이게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투자가 진행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A, 중기는 B, 후기가 C, 그 다음에 프리-IPO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단계별로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가 바로 벤처캐피탈이 되는 겁니다.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회사 고유 계정을 이용한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나 법인,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자금 투자를 받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한 뒤에 이 조합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두 번째 방식이 활용이 되고요. 조금 길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사실 벤처캐피털은요, 적어도 공모주를 투자해온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공모주의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할 때 기존 주주들을 보면 벤처금융이라고 적힌 게 자주 보이잖아요. 주로 재무적 투자자들로 불리고요.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재무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LB인베스트먼트는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벤처캐피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LB인베스트먼트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LB인베스트먼트는 1996년에 설립된 LG 창업투자가 전신이에요. 2000년에 LB그룹으로 계열 분리가 됐습니다. 현재 구본천 회장이 LB그룹을 이끌고 있고요. 최대 주주인 LB가 LB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2년 기준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보면 약 1조 2천억 원 정도로 VC업계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5위에는 다올인베스트먼트가 보이고요. 6위에 아주아이비 투자 있고요. 벤처캐피탈 중에서 운용자산 규모는 그래도 조금 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이 VC가 어떤 회사들에 투자를 해왔고 어떤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또 엑시트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우선 회사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유니콘 실적을 보유한 유니콘 제조기다 라고요. 보면 하이브나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이런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밑에 넥스트 유니콘, 앞으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뮤직하우, 에이블리, 툴젠 등등을 꼽고 있고요. 이 회사들의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이브나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직방, 이 유니콘 기업들의 회수 멀티플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투자 금액 대비해서 회수한 금액이 몇 배의 성과를 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하이브는 17.7배, 카카오게임즈는 10.3배, 펄어비스는 15.3배, 직방 4.7배의 성과를 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와 엄청나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상장한 VC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다올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유니콘 기업 메이커로 불렸었는데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크래프톤이 있었고요. 크래프톤으로 35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우아한 형제들과 토스가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아한 형제들은 지분 매각으로 27배에 달하는 수익을 냈고, 비바 리퍼블리카는 아직 자금 회수는 못했지만 기업 가치 250억 원일 때 최초로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 기업 가치는 6조 원 이상을 평가받고 있는 이런 대단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는 했어요. 이런 것들에 비하면 LB 인베스트먼트의 성과는 그냥 무난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엑시트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에이블리, 무신사, 컬리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요. 컬리는 상장이 무산돼서 당분간은 엑시트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에이블리나 무신사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VC 업계는 다각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장을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게다가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당장의 컬리나 오아시스 같은 대형 IPO들은 상장 철회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쉽지가 않고 엑시트마저 쉽지 않은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SVB는 실리콘밸리의 IT,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은행인데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측에서는 자꾸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데, 보유 자산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와 기관채였거든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보유자산 대량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금 인출과 보유자산 손실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SVB가 불안하다,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벤처 회사에다가 예치해둔 자금을 다 인출해라, 우리가 투자한 자금 다 인출해라, 그 은행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예금 인출이 급증하는 뱅크런이 촉발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 사태 자체가요, 벤처 회사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 이 회사들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들도 쉽지 않다, 불안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한 VC 업계에 대한 평가 절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VC 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네, 아무튼 이런 현재의 어려움이 LB 인베스트먼트 실적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는 매출 성장이 계속됐는데 22년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급감했죠. 금리 인상과 IPO 시장 위축으로 인한 여파가 컸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형편없이 감소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 인지를 해야겠고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4,400원에서 5,1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약 203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21억 원 정도가 되겠어요. 수요 예측은 오늘 끝났겠네요.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환불 다행히 이틀 소요됩니다. 상장은 3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청약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능하고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66.7%와 구주 매출 33.3%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꽤 높네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최대 주주인 LB예요. 아까 LB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일부를 내놓습니다. 어쨌든 LB 인베스트먼트 자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19.89% 정도로 낮고요. LB가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35억 원. 예전 같으면 와 200억 원대다, 가볍다, 메리트가 있다 라고 할 텐데 LB 인베스트먼트는 업종 전망이나
뭐 공모가 밸류에이션 등등을 따져봤을 때 규모 메리트가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 바로 같이 한번 볼게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PER이 아닌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2년 들어서 순이익이 너무 급감했기 때문에 PER을 적용하게 되면 밸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PBR을 고집하지 않았을까. 네, 요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22년 3분기 기준 순자산 964억 원에 비교 기업들의 평균 PBR인 1.38배를 곱했고 거기에 공모자금 유입액을 더해서 예상 시가총액 1,476억 원을 계산합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6,357원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할인율 30.78%에서 19.78%를 적용합니다. 할인율이 조금 낮은 감이 있긴 하죠. 근데 조금 어이없는 게요. 공모가 산정하는 방식을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한번 바꾼 거거든요. 처음에는 EVAUM, 운용자산 대비해서 기업 가치는 몇 배를 받고 있는지 이 방식하고 PBR을 혼용해서 썼었어요. 그때의 주당 평가가액은 7,080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적용 할인율 37.85%에서 27.97%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4,400원에서 5,100원 공모가 밴드로 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PBR만 적용을 했고요. 주당 평가가액은 6,357원으로 이전보다 더 낮아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같이 낮추면서 최종 공모가 밴드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엿볼 수 있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넘어가서 우선 비교 기업들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BR을 쭉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LB인베스트먼트도 공모가 하단과 상단 기준으로 각각 PBR을 계산했습니다. 상단 기준 PBR은 1.23배로 아주아이비 투자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다올 인베스트먼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하단 기준의 PBR은 1.06배, 이 중에서 다올 인베스트먼트 다음으로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당분간의 이 업계 전망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하단이나 그 밑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22년 순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에 PBR을 적용한 게 아닐까라는 좀 의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PER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적용 순이익은 22년 3분기 연환산한 수치를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VC들은 21년 대비해서 22년에 눈에 띄게 실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22년 3분기 연환산을 한 수치가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7억 원. 그리고 비교 기업들의 PER을 계산해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30배 이상으로 계산된 것들은 아웃라이어로 치고 SV 인베스트먼트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만 적용을 해서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10.8배 정도가 되거든요. 자, 대부분이 아웃라이어로 제외한 수치인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다올 인베스트먼트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적용한 펄을 찾아보니까 둘 다 10배 근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비슷하네,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77억 원에 10.8배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보면 3,599원 나오거든요. 공모가 하단인 4,40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저는 좀 공모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다올 인베스트먼트 때문에 VC 벤처 캐피털이다 면 믿고 거른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규모 면에서는 조건이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다올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5,800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1,160억 원,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시가총액 1,143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325억 원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기존 주주의 비율은 0%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상장일에 고가 기준 8% 수익 구간을 주기는 했는데 진짜 잠깐이었고요. 그 다음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여전히 공모가를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상장 직후에는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상장이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며칠 더 연속해서 빠졌는데 그래도 비교적 가벼워서인지 수급이 좀 붙으면서 상장 이후에 최고가 기준 18% 정도 오르기는 했었습니다.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한 건 아니었죠. LB 인베스트먼트는 셋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만약에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더 할인이 된다면 유통 가능 금액 100억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상장일에 오름폭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전망이 워낙에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은 공모가는 밴드 하단이나 하단 밑에서 결정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단보다 낮춰진다면 유통시총 100억 원대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영 끌리지는 않는, 좀 기대가 크지는 않은 그런 애매한 종목인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B 인베스트먼트에 청약을 하느니 지금 개별주들 엄청 많이 빠져 있잖아요. 2차 전지고 로봇이고 뭐고. 그래서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을 좀 사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균등 물량이 57만 7,350주나 되네요. 균등만 참여해도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예요.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네, 수요 예측 결과는 3월 16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밤 되세요.